2023년 6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혁신기구위원장의 만장일치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이 정말 위기를 모르는구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진짜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김은경 교수에 대해서는 친 이재명, 친명계가 아니라 친문재인, 친문계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했다가 파동에 일어서 사퇴했는데 그런 건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판단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더 큰 위기에 빠질 걸로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은경 교수를 혁신기구위원장, 일단은 가칭으로 한다면 혁신위원장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김은경 위원장은 온화하면서도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다. 금융 관련 법률, 또 소비자 보호 분야 등의 전문성이 있다. 정치권에 오래 몸담지 않아 참신하다 등등의 선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은경 교수는 독일에서 외대 법학과 나오고 독일 마나임 대학에서 학사를 다시 받았네요. 문재인 정권 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했고, 그리고 2015년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 때 당무감사위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친문계다 이거죠. 따라서 이제 지난번 이래경 씨는 철저하게 이재명계다. 또 이해찬 씨의 권유로 지명했다라는 게 있어서 비명계가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친문 쪽 사람을 임명했으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 아주 훌륭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김은경 교수께서 이렇게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바로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번에 송영길 씨가 당대표가 될 때 선거를 하면서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렸다. 이강래 씨가 나오고 이정은 씨가 나오는 그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어요. 김은경 위원장이. 그러면은 이정근 씨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그 많은 통화 내용은 뭐지? 그 녹음되어 있는 건 뭐지? 이게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해석이 좀, 이런 이야기를 툭 던지는 걸 보면서, 이걸 이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 헌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회기 중에 체포하지 말라고 한 거는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껏 일하라고 하는 거지, 죄를 짓고도 무조건 불체포 특권을 주는 건 아니죠. 이 법대 교수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팩트로 가는 건데, 팩트 부분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요.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이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검찰에 의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게 되면 좀 편협된 거 아닌가? 과연 이 정도 실력 가지고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겠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제가 제목에서 민주당은 위기인데, 제가 보기엔 엄청난 위기인데, 그 위기란 걸 감지하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작년에 있기 전부터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계속 후보로 내세우면 위기에 빠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재명 씨 사건, 대장동 게이트가 커지면서 빨리 대통령 후보를 교체해라, 민주당판 6.29 선언을 하라 그랬는데 민주당은 하지 않고 그대로 이재명으로 나갔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0.73%포인트 졌어요. 어쨌든 졌습니다. 정권을 뺏겼죠. 그 전에 그리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검수완박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점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를 송영길 씨가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하는 형식으로 비켜주면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게 해주고 민주당 대표가 되도록 또 길을 더 열어줬어요. 더 민주당은 최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 숱한 사건들, 무슨 사건, 김남국이가 그랬나요? 이모 교수 사건, 또 누굽니까? 하도 그쪽 국회의원들 정신없고, 또 뭐지? 청담동 게이트 사건, 뭐 사건, 헛발질 사건을 수없이 치르면서 여소야대로서 얼마나 야당은 정착이 좋습니까? 참, 윤석열 정권은 참으로 힘든 건데, 하도 헛발질을 많이 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지금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오히려 지금 싱하이밍이 욕을 먹고 있지만 싱하이밍 덕택에 이재명에 대한 거론은 줄었지만 사실은 이재명 씨에 대한 지지가 더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했다가 또 그것도 실패하고 계속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 씨는. 근데 그대로 대표로 되면서 이번에 친문 성격이 있는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 가칭에 임명했다라 그랬는데 그분은 일성이 불체포 특권을 거론하면서 또 돈목투상권은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오게 되면서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 이게 비대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이 비대위가 이재명 체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비대위를 확실하게 만든다면은 이재명 물러나고 끌고 나가겠지. 근데 이게 이재명을 위한 혁신위 비대위라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과연 그 비대위 혁신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혁신을 시켜줄까? 천만의 말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은 분당된다고 계속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당된다고. 지금 이재명 씨 체제를 두고 이 혁신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갖고 나중에 비대위를 한다? 이재명 살아 냅두고? 천만에 안 될 거려. 점점 더 국민들도요. 지금 싱하이밍 사건이라든지 이래경 사건이나 쭉 보면서 또 김은경 교수를 임명한 걸 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러지? 호남에 있는 탄탄한 민주당 지지 세력들도 참 미치겠다 그럴 겁니다 아마. 찍어주겠지만은 참 깝깝하다 그럴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들이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를 계속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 이게 심각한 게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된다. 두둔하는 거죠. 이거는요, 전쟁으로 말씀드리면 더 쉽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진격과 후퇴가 분명히 드러나죠. 밀고 들어가는 척이 뻥 치고 들어가면 막아내면 막아내는데 못 막으면 뚫리잖아요. 그 뚫렸을 때 싱하이밍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뚫렸을 때 거기를 막으면은 그럼 다른 데 방어망이 약해지죠. 그럼 거기가 또 뚫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 잘하는 미국이 전쟁하는 걸 보게 되면요. 어디 빵 뚫리면 가장 좋은 게 6.25 때 1.4후퇴 때를 보시면 돼요. 1.4후퇴는 사실은 이제 서울을 내주고 간 날이 1월 4일이어서 1.4후퇴라 그러는데 미군의 후퇴는 그 전해인 50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중공군이 10월에 참전하면서 미국이 이제 평안도 전선, 함경도 전선 이런 데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평안북도에서 무너지고 함경도 이제 장진호 전투에서 무너지고 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그 다음에 평안남도의 큰 도시가 평양이 있잖아요. 평양 방어전에서 미국이 중공군하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공군이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올 때 서울 방어전을 세게 했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은요 딱 뚫리면은 거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대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쟤네들이 대대적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부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중요한 도시도 다 열어주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물러나는가 하면 장호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방어망을 딱 칩니다. 그러니까
적이 진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전군을 후퇴시켜가지고 한참 거리를 두고 새로운 방어망을 치고 서울을 그때 그냥 무혈로 내주죠. 평양도 내주고. 그리고 장원석도 다시 전선을 짜갖고 돈트리스 작전, 무슨 작전에서 탁탁탁탁 치고 올라가서 지금 휴전선까지 올라가서 정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방어선이 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6.25 전쟁 초기에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 이 파주 전선이 무너지고 의정부 전선이 무너지고 할 때 우리 군은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저 지방에 이제 대구의 3사단, 대전의 2사단, 광주의 5사단 그랬나? 그 3개 사단을 끌어올려가지고 막 집어넣습니다. 전방에 그때 5개 사단이 있었고 4개 사단이 있었고 서울에 수도사단이 있었는데 수도사단까지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데 다 뚫리니까 막 투입합니다. 2사단은 여기, 3사단은 여기, 5사단은. 근데 이미 뚫린 곳에 투입하니까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구멍만 커졌어요. 이게 한참 불이 났는데 큰 불이 났을 때 이 깔짝깔짝 해봐야 불을 못 잡고 오히려 불을 끈다고 막 이렇게 확 덮으면 그 바람 때문에 불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후속 부대를 넣는 거를 축차 투입이라고 그러는데 축차 투입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한번 뚫리면 전체 부대를 살아있는 부대를 뒤를 쫙 빼라. 적은 너무 빨리 우리 후퇴하니까 왜 그러지 하고 오히려 겁을 먹죠. 일종의 성을 비워주고 나오는 공성전법이니까 36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하고 천천히 옵니다. 어디 매복이 없을까? 근데 우린 뒤로 쫙 후퇴해서 철저한 방어선을 치고 딱 막은 다음에 얘네들은 많이 내려왔죠. 많이 쳐들어왔으니까 뭐가 약점입니까? 보급이 어려워지고 보급하는 부대들이 방어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거꾸로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뭐 김은경 교수를 또 고전에 이래경 씨를 하려고 한 거 보기에는 축차 투입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 국힘당의 전신이 한나라당인가 새한국당인가 잘 모르겠다. 한참 무너졌을 때 왜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많이 뜯어 고친 적이 있었죠. 또 그 전에 그 천막 당사까지 가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박근혜 대표가 천막 당사를 이끄는 대표를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확 분위기 바꿔서 그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확 전선 뒤로 쫙 물러나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깔짝깔짝합니다. 이건 아직 위기가 뭔지 모른다는 거고 아전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도는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이재명이 뭐 김대중입니까? 김영삼입니까? 왜 이렇게 버벅거려? 다 돈 먹었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진짜 위기다. 김은경 교수 임명이 또 다른 민주당의 참사를 부를 걸로 저는 봅니다. 저희 예측입니다.